교육사 그리고 운전면허 딱 이 두 가지였어요. 외국어 자격증이 저는 없었습니다. 뭐 아나운서로서 좋아할 만한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스토리텔링으로 하기에는 부족한 콘텐츠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면접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 회사에 지원할 이력서를 그대로 프린트를 해요. 면접관의 자세와 마음으로. 나라면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은데 여기서 질문이 나오겠네. 이런 것들을 동글동글 다 체크를 합니다. 거기에 간략하게 답안을 작성을 해놔요. 나만의 면접 질의응답 예상 질문 리스트를 만드시는 거. 그러니까 간략하게 적어놨던 그 답변들을 정리를 한 다음에 입으로 내뱉으면서 정리를 다시 해보는 겁니다. 근데 입으로 내뱉었을 때 분명히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다시 고쳐가면서 아마 학원 다니시는 분들은 시험 전에 점검하는 시간, 그 시간에 뽑아놓은 예상 질의응답대로 가져가가지고 같이 의논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혹은 선생님이 나한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내가 그 예상 질의응답에 만들어 놓았던 그 답변을 하면은 이건 좀 이상한데? 이건 좀 이렇게 돌려 말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이 정리가 어느 정도 됩니다. 네, 차츰차츰 이제 단계가 조금씩 올라가게 되잖아요. 4종 가서 떨어지고 2차 가서 떨어지고 3차 가서 떨어지고 이상하다. 나는 학원에서는 잘하는데 분명히 친구들이랑 스터디할 때도 다 잘한다고 하는데 왜 떨어질까? 난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내가 어떤 질문에 어떻게 이상하게 대답을 했길래 이럴까? 그런 답답함이 드실 거예요. 저는 이런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소형 녹음기를 인터넷에서 샀어요. 순수하게 나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옷소매에 갖고 들어가서 녹음한 적도 있어요. 소형 녹음기를 사세요. 이게 아니라 이 정도까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 저만큼의 노력도 안 하는 친구들이 진짜 다반수예요. 녹음하는 거 외에도 늘 시험이 끝날 때마다 복귀하는 거를 습관화했어요. 시험 끝나자마자 내가 이 질문에 이렇게 답했고 이 분위기가 이랬어. 요런 것까지도 하나하나 저 나오자마자 휴대폰에 적었던 것 같아요. 내가 쓰다가 까먹을 때도 있어요. 아예 녹음기를 나오자마자 이런 질문을 한 다음에 이렇게 답했어. 분위기가 이래. 이거는 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이랬어. 이런 것까지 핸드폰에 다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그 녹음한 거를 집에 들고 와가지고 켜놓고 파일로 적어요. 워드든 한글이든 상관없이 적어요. 내가 예를 들어 KBS 전주 시험을 보러 갔다. KBS 전주 몇 차 이렇게 해가지고 그 파일에 다 넣어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습관화해서 나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내가 면접장에 가서 질의응답을 어떻게 바보같이 했구나. 나중에는 이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나한테는 주로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구나. 이런 거를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질의응답이 그렇게 막 진짜 감을 못 잡을 정도는 아닐 거예요. 어느 정도 틀이 잡히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이 상황에선 좋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빠르게 떠올리는 이 시간 자체가 좀 짧아지실 겁니다. 가리지 않고 뜰 때마다 지원을 했고 지원할 때마다 영상 새로 찍었고 지원할 때마다 같은 영상 같은 프로필 쓰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내가 통과를 하는 그 프로필 통과를 하는 영상을 몇 번 반복해서 지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초반에는 나의 어떤 이 틀이 완성되기까지는 절대 한 번 찍어가지고 이거 우려먹어야지 이런 게 없었습니다. 시험이 마감하는 전날까지도 내가 원하는 영상이 나오지 않으면 계속해서 찍었어요. 몇 번을 내가 헤어 메이크업을 다시 하건 수십 개의 영상을 찍어서 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좀 제가 합격하는 그 타임을 좀 짧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연기 전공인데 카메라에도 서봤고 무대에도 서봤는데 뭐가 무서웠을까요? 제가 첫 면접을 보고 진짜 통곡한 썰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대단할 거 없고요. 그냥 울었어요. 면접 자리에서 뭐 압박 질문을 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그 분위기가 무서웠나 봐요. 어떤 대답을 해도 처음 딱 입 열자마자 양목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염소처럼 제가요 막 이러면서 거의 울 것 같은 목소리? 심지어 저는 준비를 오래 한 것도 아니었고 준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었고 저한테 힘든 경험이 뭐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뭐가 그렇게 억울했는지 그 면접장에서 너무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첫 면접을 겪고 나니까 제가 어떻겠어요? 면접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나는 면접장만 가면 목소리가 계속 떨리는 애. 나는 면접장만 가면 울컥하는 애가 돼버린 거예요. 그 뒤로 정말 면접이 지옥 같아. 카메라 앞에서는 오히려 너무 괜찮은데 면접만 가면 내가 평가받고 있다는 생각에 그게 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저 사람 나를 이렇게 보겠지? 내가 이렇게 대답해서 저 사람의 표정이 찌그러졌구나 막 이런 것까지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압박이었어요. 그래서 별의 별 방법을 다 써봤죠. 나만의 애착 행동 같은 거 이렇게 하면 나는 긴장이 좀 풀어져. 청심환도 먹어봤어요. 가장 비싼 것들. 이미 면접을 좀 많이 다니면서 면접장 분위기에 좀 익숙해졌고 나도 이 면접관들의 질문에 대충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알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았어요. 면접을 많이 보러 가고 면접 시험장에 많이 가보는 게 나한테는 가장 이득이고 남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의 연합뉴스TV 뉴스캐스터 합격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령시청 아나운서로 사실 일주일에 2번, 3번 내려갔던 것 같아요. 가서 뉴스를 하긴 하는데 제대로 데스크에 앉아서 하는 그런 뉴스가 아니라 정말 현장을 다니면서 리포팅처럼 하는 뉴스였어요. 그 원고를 야외에서 내가 카메라 보면서 하는 뉴스기도 했고 또 따로 내레이션을 회사로 들어와서 따고 막 이런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저도 현장 리포팅을 했고 야외에서 뉴스를 했고 이러한 작은 경험들이 저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연합뉴스 지원할 때
이런 경험들을 최대한 어필했어요.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토익, 토플 이런 경력, 뭐 자격증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보니까 저한테는 오로지 보령시청 아나운서라는 경력 타이틀 이거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연기 전공을 한 거, 그거 말고는 제가 어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것들을 어필했고, 그리고 사실 저는 뉴스캐스터, 제가 뉴스캐스터 시험을 볼 때는 뉴스캐스터라는 시험 자체가 따로 없었고요. 일단 기상캐스터를 뽑는다는 그 시험이 떠서 저는 기상캐스터가 되기 위해서 지원을 했고, 기상캐스터 지원서에 맞게 지원을 했으나 이 친구 가능성이 있는데 좀 불러보고 싶다 해가지고 그렇게 불러들여가지고 된 게 전 뉴스캐스터였어요. 운이 좋았죠. 운도 좋았고, 그 운에는 정말 노력이 좀 뒷받침돼야 운이 따른다는 걸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연합뉴스TV 이 영상 마감하기 직전까지도 제가 원하는 영상이 안 나왔어요. 스튜디오 가서 찍고 야외에 가서 찍고 별짓을 다 했는데 괜찮은 영상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상 들고 갈 때마다 선생님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다르게 찍어봐. 아, 나 같으면 차라리 그 회사 앞에 가서라도 그냥 야외에서 찍겠어. 회사 앞에 가서라도 그냥 그래, 이거구나. 나는 회사 앞에 가서 기상캐스터들이 하는 그 리포팅에 그 정확한 그런 똑같은 프레임으로 난 지원 영상을 찍어야겠어. 그래서 영상 마감하기 직전 날이었나? 그때 제가 친구, 포토그래퍼 하는 친구한테 카메라를 빌려가지고 내가 조금 어느 정도 소정의 돈은 지불할 테니 나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주말에 그 연합뉴스TV 회사 앞에 가가지고 기상캐스터들이 항상 그 회사 앞에 어떤 동상이 서 있거든요. 그 동상 앞에서 리포팅을 할 때가 있어요. 야외 리포팅. 거기에서 똑같은 프레임으로 저는 자기소개 영상을 찍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게 눈에 엄청 띄었던 거예요. 저는 한 분의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 선생님한테 영상들을 다 보내고 다 피드백을 여러 방면으로 받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정보 저런 정보 막 듣다 보면 헷갈려요. 어떤 말을 믿어야 될지. 이거는 현직에 있는 쌤이 말해준 건데 당연히 현직 쌤이 말이 더 맞지 않을까?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여러 선생님한테 조언을 구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또 일반인 친구들한테도 보여주는 것도 좋고 부모님한테 보여주셔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아무튼 저는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빼어날 수 문희현, 빼어난 문의를 가진 한수현입니다. 기상캐스터 한수현이 되고 싶습니다. 뒤에 누가 봐도 우리 회사인데 눈길이 가잖아요. 얼마나 수많은 지원자들이 얼마나 똑같이 영상을 찍어냈겠어요. 나는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조금 달라 보일지 그걸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영상이 진짜 이제 눈에 띄었대요. 들어오고 나서 여쭤봤죠. 팀장님한테 여쭤봤죠. 아니 근데 저 말고도 이렇게 회사 앞에서 찍는 친구들이 그 전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없었나요? 하니까 있긴 있었대요. 간혹 있었대요. 어느 정도의 틀이 갖춰진 친구들이 없었다는 거겠죠. 근데 시험 보러 들어가가지고 실제 스튜디오 가가지고 프롬프터를 띄워주셨고 그 원고는 들어가기 직전에 주셨나? 들어가자마자 자기소개를 하는 게 아니라 몇 번 누굽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바로 옆으로 도세요. 이렇게 이렇게 정면 보세요. 이렇게 옆으로 도세요. 이런 그런 것들을 거친 다음에 바로 그 프롬프터로 원고를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상캐스터 정말 방송하듯이 했어요. 그리고 저는 기상캐스터 이거 시험을 볼 때 옆을 짚지 않았어요. 왜냐면 옆을 짚다가 내가 이 프롬프터를 내가 많이 본 경험도 없는데 프롬프터를 놓칠 것 같은 거예요. 차라리 내가 놓치고 더듬고 말리느니 보지 말자. 아니면은 요 정도만 지금 서울의 기온은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만 그냥 요렇게 짚는 정도지 막 요렇게 보면서 막 이렇게 짚는 거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신 없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아예 저는 짚지도 않고 그냥 앞에 프롬프터만 보면서 그 기상캐스터 원고를 소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면접 질문 빤 게 없고 자기소개만 해보라고 시켰어요. 들어가기 전에 들었던 정보는 분명히 마음에 드는 친구는 현장 리포팅 시켜볼 것이다. 그리고 질문도 할 것이다. 근데 저한테는 질문도 없었고 현장 리포팅도 없었습니다. 자기소개만 해보라 하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나가보세요 하고 나왔어요. 근데 나올 때도 나한테 질문도 안 시켰어. 당연히 이런 마음이 속에 있지만 표정으로 드러내면 안 돼요. 자신감 있게 네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프로페셔널하게 끝까지 나와요. 근데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래 나 떨어졌구나. 근데 이랬는데 뉴스캐스터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험을 내가 어떻게 봤던 간에 내가 떨어졌구나 느끼는 순간에도 포커페이스를 잘 유지하시고 최대한 프로페셔널하게, 최대한 예의 바르게, 최대한 겸손하게 딱 현장을 마무리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끝나고 나와서 이제 시험 같이 본 친구들끼리 막 얘기를 해요. 나는 이런 질문도 알고 이런 질문도 했는데 너는 이런 거 안 시켰어? 나는 안 시켰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에 막 기뻐하고 나는 이런 것까지 시켰으니까 나한테 관심 어느 정도 있었네. 이런 것까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다음 차수 혹은 다른 시험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시험은 계속 있을 것이고 다음 차수도 내가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마음이 잘 안 되죠. 알아요. 그치만 그런 식으로 계속 연습하시다 보면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 저의 연합뉴스 뉴스캐스터 합격설이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3개월 만에 첫 아나운서 경력을 단 팁들을 공유를 드렸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별거 없네 하실 수도 있고요. 이러한 방법이 있었구나 난 몰랐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내가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짜두셨으면 좋겠어요. 끝!